네, 매주 화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70만 구독을 만드신 분들입니다. 네, CBS 이정주 기자, 그리고 겸공의 박형광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야, 박형광 기자는 나나리 잘생겨지네. 아, 내가 보기에는 글루타스를 우리 이정주 기자도 써야 되겠다. 아, 저도 써야겠어요. 예. 하나 받아가세요. 네. 저도 하나 사야지. 진짜 너무 잘생겨졌다. 네? 고맙습니다. 아, 원래 잘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잘생겼는데 더 잘생겨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 광고부터 네.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광고는 셀티아이입니다. 셀티아이 유산균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약국에도 판매하는 걸 제가 목격한 바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셀로닉스가 연구 개발하고 18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입니다. 세계 보건기구에서 정의하는 유산균은 충분한 양으로 건강상 이익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광고하는 이 셀티아이 유산균은 원료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냉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보호 포장으로 드시기 직전까지 보호하는 살아있는 유산균인데요. 셀로닉스 집계 기준으로 지난해 1년간 모두 66만 개의 셀티아이가 소비자들을 만났고요. 올 3월 기준으로 네이버 리뷰 평점 4.9점의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셀티아이를 검색하시면 수많은 내돈내산 후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셀티아이가 좋은 게 뭐냐면 아이들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고 어린이 학생 그리고 성인 50대 이상 임산부까지 이 연령대별로 드시기 좋게 맞춤형으로 제품이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20대에서 40대를 위한 셀티아이 골드 그게 있고 그다음에 50대를 위한 셀티아이 50 플러스 이렇게 제품이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대별로 원하는 상품을 드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화장실이 즐겁게 변한 찐 후기를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셀티아이 지금 두 분 드셨고요. 하여튼 저희 제작진들도 셀티아이 아침에 오시면 하나씩 드시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건강한 좋으시니까. 장습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들이 소개해드릴 광고는 이거 매일 나오나요? 아니면 박형광. 제가 나올 때만 나오나요? 그러네. 박형광 기자 맞춤형 광고인 것 같다. 글루타셀 스프레이 소개하겠습니다.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분들을 위한 제품인데요. 계절이 바뀌고 기온이 올라가면 피부가 유난히 민감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요즘처럼 습한 때 이런 거 필요할 수 있는데요. 민감해진 피부는 긁으면 긁을수록 더 긁고 싶어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 긁지 마시고 글루타셀을 살짝 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수만 명의 피부를 편안하게 해드린 글루타셀이 브랜드 런칭 10주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전 품목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6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서는 할인 행사뿐만 아니라 대용량 200ml 제품을 구입하시면 10주년 기념으로 특별히 준비한 100ml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을 증정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긁어왔습니다. 그러나 자주 사용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가격이 좀 부담스러워서 대용량 구입을 망설이신 분들께 이 100ml 리미티드 에디션이 들어간 것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0년간 한 브랜드로 꾸준히 판매된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제품력 없이는 불가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는데요. 특히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박형광 기자가 완전히 산 증인이죠. 산 증인입니다. 네. 일주일마다 기록을 남겨놨어요 제가. 진짜 나중에 비포 애프터 꼭 보여주시기 아니 바랍니다. 기록이 이제 선배네 방송 출연하면서 맞아요. 기록이 자동적으로 남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저 한 달 전 영상 보면 엄청 빨갛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그때 빨갰는데 네. 요새 보니까 전혀 그런 얼굴이 아니어서. 성지방송. 네. 성지방송? 그리고 직사를 하지 말고 네. 이게 손에 해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또 방법이 있구나. 제가 예. 직사를 했는데 직접 뿌리면 안 된다. 그게 아니다. 이게 손에. 더 좋다. 그렇군요. 근데 스킨이나 로션도 손바닥에서 이렇게
반려를 해서 바르는 게 훨씬 좋다고 하거든요. 어찌됐든 그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 그리고 또 지금처럼 축축하고 습한 날씨에 피부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글루타셀 스프레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자, 저희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 얘기부터 좀 해봅시다. 지금 아까 아침에 속보가 막 전해지는데 트럼프가 지금 다시 당장 돌아갔어요. 예? 아, 다시 왔어요? 아니 돌아갔죠. 미국으로. 그렇죠. 미국으로 네, 돌아갔죠. 깜짝 놀랐어요. 다시 또 돌아왔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한미 회담 원래 그 정상회담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가버려가지고 이게 가능해진 거냐? 그 속보가 좀 전해져서 이정주 기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원래는 이 G7에서 네. 캐나다 오늘 사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이제 아침이죠. 그렇죠. 네, 근데 어제 출국하셔가지고 네. 이제 캐나다에서 오늘부터 그래봤자 한 무박 이게 1박 3일이라서 그러니까요. 네, 오늘 내일 사이에요. 음흠. 이제 회담하고 G7 하면 보통 일본하고 미국이 포함돼 있으니까 네. 예전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뭐 음. MB 때나 그 전에도 이게 중간중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조금 밑에서 물밑에서 계획하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외교부도. 네. 잠깐이라도. 네네. 앞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때 완전히 아태평양 네.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바이든 정부가 주도하는 대로 갔거든요. 그냥 네, 예. 완벽하게 뭐 러시아, 북한 고립시키고 네. 그래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고 일본도 총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상이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지금 요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 이제 내부가 문제예요. 엄청 운동하고.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500만이 나와서 지금 시위를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사실 중동 전쟁 자체가 미국이 벌인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서브 하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서.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그거 알면서도 왔는데 네. 한편으로는 일부러 이렇게 했을 수 있겠다 네. 그 생각 들어요. 일부러. 예. 그러니까 사실 중동 전쟁이나 지금 내부에 있는 내전 상황 이런 위기가 어제 오늘 나온 건 아니거든요. 지난주에 이미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네. 트럼프는 G7에서 본인이 기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원래 협상을 한번 파토를 내고 네. 그 다음에 주도권을 갖고 가는 이런 스타일이라서 네. 트럼프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번에 사실은 미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혼나러 가는 그 정상회의였거든요. G7이. 왜냐하면 캐나다도 그렇고 뭐 일본도 심지어 그렇고 미국이 굉장히 적대적인 입장을 계속 보여왔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관세 관세 협상, 때문에 그쵸. 관세 협상이 굉장히 큰 일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사실 캐나다도 한국을 초청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한국 상황을 알면서도.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가서 내 편을 만들기 쉽지 않다. 혼자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약간 가봤는데 진짜 그러네 하고 약간 돌아간 느낌. 네, 저는 약간 그렇게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이란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건데 EU하고 미국이 다 이란이 공습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느닷없이 그 주요 군 관계자와 핵과학자들이 다 살해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냥 휴전을 먼저 제의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뭐 트럼프가 오늘 아침에 좀 속보로 전해진 바에 따르면 당장 다 테헤란을 떠나라 소개해라 이제 이런 요구를 해서 이게 뭐 2차 뭐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분위기와 공포 이러다가 3차 대전 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분위기가 생기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확전될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서 국내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쨌든 그 1박 3일 일정으로 굉장히 이제 스피디하게 여러 그 다자회담 가운데 양자회담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외교 무대에서 일단은 만난 호주 정상도 만나고 남아공 대통령도 만나고 뭐 이렇게 쭉쭉 만나고는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한미 회담이 만약에 불발이 된다면 이거는 조금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사실 중동정세가 그럴 뭐 것 워낙 같아요. 위중해서. 네, 그 어쨌든 취임한 지 11일 만에 가신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갔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가는 것 자체가 리스크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준비가 당연히 미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간 거고 네. 그 상황에서 어떤 회담까지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이 네. 된다면 그건 좀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네. 간 것 자체의 의미를 좀 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간 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께서 본인을 좀 희생하는 느낌이 강하다. 왜냐하면 실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네. 준비 안 된 상황에서 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코리아 이즈 백. 약간 그쵸. 코리아가 정상화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워낙 지금 중동 정세가 위중하고 미국 내부가 아주 들끓고 있고 미국도 지금 한국처럼 탄핵해야 된다. 그리고 뭐 태극기가 막 나오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쨌든. 그 피켓이 한국 피켓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저도 그러니까요. 그 사진을 봤는데 커뮤니티에서 예. 그 김건희 탄핵하라 뭐 그런 피켓도 나오고 김건희를 왜 거기 가서 탄핵을? 그러니까 김건희 탄핵 주체가 재밌더라고요. 아닌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국내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서도 살짝 얘기를 하긴 했는데 김건희 씨가 평소 앓던 지병이 나빠지면서 입원을 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제보에 따르면 13일 날 내원했다가 의사 소견에 따라서 입원하라 그래서 입원했다라는 겁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특검 수사 앞두고 병원으로 숨어버린 거 아니야? 라는 그 비판에 직면해 있어요. 이정주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요 설이 몇 번 계속 지난번에 계엄 이후에 뭐 예를 들면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 그때 체포하려고 들어갔을 때도 저는 이제 취재원들 만나면 의도적으로 그런 흘리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거식증에 걸렸다. 네. 뭐 또는 우울증이나 뭐 이런 약을 먹고 있다. 그래서 몸이 뭐 많이 약해졌다. 네. 이런 식으로. 예. 근데 막상 그러니까 나오는 거 그거는 보면 또 전혀 아닌데. 네. 예. 근데 돌아다니는-거나 예. 예를 들면 막상 이제 공개된 행사 예. 그리고 하는 행동 보면 안 그래요. 근데 오늘도 언론에 무슨 40kg가 안 된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명품백 수사하고 뭐 이럴 때 뭐 38kg까지 빠졌다. 그쵸. 몸무게 보도가 꼭 중앙 언론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쵸. 근데 그러니까- 또 투표로 나오는 거 보면 또 멀쩡하던데 살 안 빠졌던데.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 30kg 뭐 38kg 40kg 이거는 그 누가 재봤나요? 본인이 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네. 그걸 예,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몸무게를 그걸? 어떻게 네, 알아? 여성에게 몸무게란 거는 예. 아 이거 본인 극비잖아요. 그럼요. 절대 예. 발설하지 사실 않습니다. 본인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금방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도 잘 안 재. 네, 근데 그거를 뭐 40kg인지 들어봤나? 그럼 옆에서 그러니까. 그 중앙 언론들이 들어봤나요? 그러니까 무게 어떻게 추로? 알고 쓰냐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늘 이런 좀 방식의 빌드업이 있어요. 네. 좀 수사가 좀 쪼아오고 이러면 네네. 네, 김건희 쪽에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 만나면 뭐 거식증이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정신적 상태가 약물을 좀 많이 해서 약이 네. 뭐 세다 이런 예. 식으로 그 저는 그럼 약을 줄이면 되겠네. 근데 그만큼 뭐 정신적 뭐 이게 힘드니까 예. 약을 강도를 좀 세게 한다 예. 이 얘기인데 제가 취재원들한테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취재원들 뭐 가혹하게 할 리는 없잖아요. 예, 근데 예. 저는 언젠가부터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알겠는데 봤냐고. 그러니까, 보고 얘기한 거냐? 네가 확인했냐? 봤냐? 보지도 않지 않았냐? 몸무게 올라간 거 예. 봤냐? 예. 40kg인지 들어봤냐고. 이게 다 이게 카더라 아닙니까? 카더라. 예. 그리고 예. 다 본인 발이에요. 약을 뭐 먹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쵸. 그게 의료 정보인데. 그렇습니다. 알 수 없죠. 예, 약이 예. 센지 약한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근데 그거는 다 본인 발이에요, 본인 발.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는 어제 사실은 갔었어요 잠깐 아산병원에 갔었는데 아산병원에 네. 현장 취재의 달인. 네, 오. 갔었는데 사실 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죠. 왜냐면 네. 김건희 씨가 18층 VIP 맨 꼭대기거든요. VIP실이 예, 예. 거기 있다라고 저희 알려져 있는데 취재진들이 막 꽤 오긴 했어요. 카메라가. 기자들이 네. 카메라가. 많이는 없었고 한 네. 4-5명 음. 왔는데 병원 쪽에서 나와서 네. 저쪽 구석으로 가시라고. 병원에서 네, 기자들. 흩어져 있으시면 안 된다. 어. 저쪽 한 구석에 있으시라. 예. 뭐 병원 규정이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구석으로 밀려났어요? 네, 구석으로 밀어놓고. 예. 근데 좀 뭐 사실은 그때 이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취재진들이 모여 있으니까 시민분이 와서 되게 화를 엄청 내시더라고요. 어. 왜냐면 내 딸이 지금 어떤 흑색종 같은 게 손에서 발견돼가지고 이거 빨리
병원을 가봐야 된다.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왔더니 네. 내 딸은 들여다 보지도 않고 이거 뭐 아무 치료를 하려면 1년 걸린다. 뭐 이런 네. 얘기는 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김건희 어떻게 들어갔냐. 맞아요. 엄청 네. 화를 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혜이기도 하고 네. 본인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쨌든 측근들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뭐 죽을 병 아니다. 네. 그렇게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큰 병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네. 근데 어떻게 들어갔냐 이거죠. 근데 그 지금 특실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만 하더라도 하루에 1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나 많습니까? 뭐 보도에는 그렇더라고요. 아, 그쵸. 110만 원 정도 네. 이제 1박에 예, 그리고 1인실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죠. 100% 1인실로 들어가서 오히려 특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어 있을 수 있다. 아. VIP 병동 같은 경우에는 뭐 이용하는 사람이 예전처럼 뭐 재벌 수사 뭐 이런 게 막 본격화되면 재벌들 다 병원에 입원해서 안 나오고 하는데 지금 재벌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 하는 거죠. 돈 있으니까 이거 뭐 지금은 정부 돈 쓸 수도 없고 개인 돈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제가 110만 원 낼 수 있으니까 그 옆자리로 옆방으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너무 건강해 병원에 입원하기에는 네, 잠입 취재. 네. 옆방 예. 주시면 제가 잠입 110만 한 원 낼 3일 수 하면 있습니다. 월급 나오네요. 그래요? 하루만 잠입할 수 있는. 예, 아니 근데 지금 그 대체로 언론에 나온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그 죽을 병은 아니고 그 심각한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지병이 있기는 했으나 위중한 상태는 아니고 그러나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죠. 마음이 많이 아파. 걱정도 많이 되실 거고. 우리도 마음이 아파. 입원 시켜주나? 네, 지금 그 방금 전에 또 속보가 나왔는데 VIP 룸에서 극소수한테 간호를 받으면서 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질환이 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뭐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층 지금 VIP 룸이 예. 있는 곳이 예. 사실 그 인턴이나 레지던트 같은 분들도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보안이 철저하다. 예. 네. 그 1박에 65만 원에서 131만 원이라는 거고요. 그 극소수 직원의 관리하에서 치료 중이고 위중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오늘 한 경제지가 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서 1.8km에 있는 병원이 이제 카톨릭대 성모병원인데 왜 14.6km 떨어진 아산병원으로 간 거냐. 이거 좀 수상하다. 이런 의혹을 또 제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거기 아산병- 방이 있었나 보죠. 방을 마련해 주는 곳이 거기였다.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이거 당연히 특검 수사를 어떻게 보면 지연시키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건데 누가 네, 봐도 네, 예. 왜 윤석열은 가만히 있지? 왜 윤석열은 저렇게 멀쩡하게 거리를 활보하면서 반팔 입고 다니면서. 있을까? 그러면 더 무서운 사람은 김건희가 아닌가? 그럼 우리가 실질적인 지배를 네. 김건희에게 받았던 건가? 이런 약간 생각도 좀 들고 저는 여사가 이렇게 하는 건 좀 처음 봤어요. 사실 검찰에서 수사를 앞두고 난 다음에 원래 보통 재벌들이나 이 고위층 분들이 권력자들이 가서 병원에 입원하는 들어눕잖아요. 근데 그걸 이명박도 김건희가 하고 그랬고 있는 게 박근혜도 그랬고 다 그랬잖아요. 예. 되게 그 분리하면 병원으로 숨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정권의 어떤 정권의 예. 정말 실체가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픈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권력농단은 세게 했기 때문에 특검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아침 방금 누굽니까 민중기 특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건희 씨의 입원 보도로 알았다. 그리고 대면 조사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가 아니라 대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이야말로 출장 조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요? 그 양분당 의원은 병원으로 출장 조사 가면 그 특검 해체해야 된다. 필요 없다. 무슨 김건희 병원으로 출장 조사를 가냐? 당연히 소환 조사 특검으로 불러야지. 예. 근데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재벌들처럼 휠체어 타고 다 꽁꽁 뒤집어 싸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해서 뭐 기자들이 들러붙어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쓱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휠체어 타고 간다. 소환 조사를 근데 모르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세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 대면 조사는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출장 조사하지는 않겠죠, 진짜. 그러니까 당연히 불러서 창성동 별관에서 그렇게 조사받는 것도 국민들이 기가 막혔는데 병원까지 가서 출장 조사를 한다? 이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고 의혹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와서 서류도 확인하고 그러니까 안 네. 나온다고 버틸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라도 병원에 가서라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게 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빠르게 수사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 시간 끄는 거라고 보이는데 선거법 수사 피하려고. 그렇죠. 그러면은 빠르게 수사를 이게 병원 때문에 못 온다라고 하면 가서라도 해야죠.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숨는 것은 진짜 고전적인 수법인데 여전히 이걸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샤넬백 바꿔간 거 있잖아요. 네. 신발 사이즈 좀 확인했습니까, 김건희 씨? 아, 기자들 이제는 몸무게는 확인할 수 있는데 신발 사이즈는 확인할 수 없네. 신발 사이즈 확인해야 돼요. 본인 이제. 몸무게는 흘리는데 신발 사이즈 안 흘려? 절대 흘리지 않네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참 이제 그 영부인의 신발 사이즈까지 기자들이 확인해. 이것 뭐 신데렐라 수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좀 황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기사 저희 사회부가 이제 먼저 네, 썼는데 예. 요지는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검찰은 현재 검찰하고 이제 수사기관은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대요. 네, 알고 있었고 예, 현물을 확보하는 것. 예, 그러니까 샤넬백 2개. 예, 그 2개를 결국은 가방 3개와 예, 신발 하나로 하나로. 바꿨는데 예, 이게 이제 무슨 맥락이냐면 예.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그 두 차례 예, 첫 번째 샤넬백, 음. 두 번째 샤넬백 이렇게 샤넬백 그렇죠. 2개 있었고 예. 거기에 이제 각각 뭐 200만 원 얼마씩 얹어서 그렇죠. 교환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다른 백화점 상품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샤넬 명품은 그 자기가 뭐 처음에 받은 금액이 예를 들면 샤넬이 800만 원짜리다. 네, 그러면 웃돈만 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환을 하려면 네, 웃돈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는 더 싼 거 700으로 교환하고 싶은데 못 합니다. 아, 네, 그 못해요. 스타벅스 그 기프트콘 같은 거예요. 우리 수강해서 받으면 스타벅스는 억지로, 되는데. 억지로 쓰잖아요. 혹시 12,000원짜리 왔는데 신세계 보고 있으면 반성하십시오. 왜 안 해줍니까? 이거 해줘야 됩니다. 네, 왜 아니 샤넬만 안 해줍니까? 몇 프로 쓰면 이것도 적립은 해주는데 현찰로 안 내주잖아요. 스타벅스가 뭐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 명품만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 기존 금액에다가 얹어서만 교환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교환한 거고 들어보니까 샤넬 쪽은 신발도 한 기본 단가 한 2,300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을 갖고 싶었는지 네, 그 다른 백을 갖고 싶었는지 그거는 그 사람의 속마음이라서 예. 네, 저희가 이제 그 시리얼 넘버랑 지금 추적 중이거든요. 시리얼 넘버 추적 중이에요. 시리얼 넘버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예. 똑같은 제품이어도 그 시리얼 넘버 하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트렌드가 있어요. 보면 음. 이런 신발 신는 뭐 예를 들면 MZ 세대가 좋아한다 예. 뭐 트렌드가 있어요. 자기가 MZ 세대는 아니지 않나? 김건희 씨가? 그죠, 그죠. 예. 몸무게만 MZ 세대인데 제가 보니까 몸무게만 40kg 흘리고 다니고. 예. 근데 요거의 요지는 예. 나중에 이제 물품 현물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아마 검찰도 지금 현물 확보의 초반에 실패했나 봐요. 예. 그렇죠. 예, 저 쉽지 끝단에는 않죠. 예. 지금 뭐 봉지욱 선배가 말한 대로 경기도 어딘가에 있다. 예. 뭐 어딘가에 있다. 이런 근데 식으로. 제가 어제 그 봉지욱 씨 취재한 거를 또 추가 취재를 했는데 경기도에 어디인가 있다는 장소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를 현장 취재를 가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옮겼답니다. 경기도에서 다른 곳으로 또 옮겼대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면 바로 옮깁니다. 모니터링 하시는구나 또. 이분들이 진보 유튜브 열심히 봐. 많이 보더라고요. 나와 그럼 바로 또 옮깁니다. 네, 그래서 많이 본대요. 제가 알기로는 옮겨서 그 옮긴 장소가 어딘지 지금 또 추적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상하게 그거를 뭐 이렇게 버리거나 태우거나 하진 않고 옮기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창고가. 어.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뭐 너무 많아서 많잖아요. 그걸- 지금 보면은 실세 윤핵관 부인도 디올 명품 갖다 줬죠. 그치. 그리고 기업들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떡볶이만 먹었겠습니까? 그쵸, 기업들이. 그쵸. 예? 뭐 예? 그렇죠. 예, 박근혜 그렇죠. 때 보십시오. 예, 말도 그럼요. 사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이런 거를 안 했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이거를 덮어놓고 받는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초장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주고 이런 거 그 김영란법 위반이고 서로 다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세게 나갔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기업들도 오히려 편하죠. 이런 거 안 줘도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디올백도 받고 샤넬백도 받고 이제 기업들이 정보가 빠르잖아요. 그럼 뭐 자기들도 갖다 줬겠죠. 그리고 한두 개 써요. 한두 개였겠냐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다 갖다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처에 보관하고 있고 그곳이 경기도 땡땡땡이다. 예, 그리고 그분은 나이가 상당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예. 뭐 그 금고지기 취재원에 같은 따르면 금고지기가. 금고지기는 아니고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어떤 분인데 어허. 그분의 남편도 의사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예. 음. 근데 경기도 어디 별장에 있다는 게 이제 취재원 얘기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옮겼다 다른 곳으로. 그래서 그 곳을 또 추적하고 있다. 제가 현장 취재하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야, 예, 진짜 보도 한번 따라가야겠네요. 예, 예. 근데 요쯤 되면 갑시다 사실은 용감한 기자들. 네. 금고를 딱 취재하러. 열고 그 안에 있는 내부 물건들이 딱 우르르 나오는. 쏟아지면 네. 이메일다. 열려라 샤넬 이렇게 해야 되구나. 열려라 샤넬. 네. 예, 뭐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는 닫혀라 거죠. 디올 뭐 이렇게 해서 까먹으면 우리 그 안에 갇히는 겁니까? 아니 뭐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톰 브라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뭐 집에 있을 때도 디올을 입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 김건희 씨의 명품 중독이라고 그 신인규 변호사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확인을 해야 되고 특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병원에 숨어버렸다고 해서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건강 상태인지 체크가 필요하겠지만 빠르게 수사를 서둘러서 김건희 씨는 반드시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명수 기자가 물어야 됩니다. 예. 그 남자 기자 대표로 가서 맞아요. 마이크 대고 물어야 됩니다. 누나. 누님 여기서 만나네 우리가. 예, 그 이명수 기자에게 질문권을 허해야 됩니다. 아, 그죠, 그죠. 예,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7차 내란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내란숙의 피고인이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데 답변하지 않고 좀 비켜보라 그랬어요. 예, 좀 황당했는데 우리 새 기자가 그 장면 잠깐 보고 내가 저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된 어제 그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 이번에 능하실까요? 세계 특검 모두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네? 세계 특검 모두 정치 보복 특검이라고 보십니까? 경찰 오전 두 차례 그랬더라고요. 들어갈 때 한번 나올 때 한번. 들어갈 때 한번 나갈 때 한번 두 번 저렇게 했던데 오로지 기자한테 비키라는 거예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국민일보 단독 보도인데 특검 수사에서 뭐 더 나올 게 있겠어? 뭐 이제 거의 다 끝난 거 아니야? 할 테면 해보라.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고 이번 특검은 진보 진영 인사들이나 민변 쪽에 일자리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자, 박형광 기자님 말씀 주십시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예, 저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예, 본인 지지자들인데 예. 그 그러네. 우리 뭐 시민들 국민들이 보게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보게. 저는 이게 너무 이 진짜 어떻게 그동안 대통령일 때 그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가 또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되게 궁지에 몰렸고 공공한 처지이면은 더더군다나 나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더 존중해서 존경을 담아서 얘기를 할 텐데 단어 선택을 할 텐데 이 사람은 저 사람들이라고 하길래 이 뭐 하는 사람인가 도대체 아니 진짜 공직자의 마인드가 하나도 없는 그냥 아예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제가 근데 현장에 있었으면 저 사람들 누구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물어보긴 했을 것 같아요. 예, 저 사람들 누구 말씀하는데 예. 본인 지지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되게 네. 그것만 봐도 되게 이 사람이 어떻게 국민들을 대우했는지 느껴졌다. 예. 박형광 기자의 질문은 그렇고 우리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 기자. 아니 저는 예. 그 박 기자 말대로 그 방금 그 대명사도 대명사였는데 네. 이게 문장 구조가 이상해요. 저 사람들을 이제 보게 좀 보려고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냥 저 사람들 우리가 좀 비켜주실까요? 또는 뭐 막지 좀 말아주실까요? 이렇게 하면 끝나.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이 윤석열은 그러니까 원래 주술 관계도 안 맞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지금 자기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기자의 답변하지 않게 해서 특검이 뭐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면 안 나간 대로 나가면 나간 대로 답변이 어쨌든 이게 찍히는 답변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길 가다가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아까 그 장면 잘 보면 네. 저 사람들 보기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 보려면 처음부터 보고 있어야죠. 앞에 우두커니 가다가 네. 기자가 물어보니까 아 이걸 어떻게 떨고 내지 하다가 이쪽 쳐다봅니다. 네. 쳐다보고 그리고 좀 비켜달라고 한 다음에 막상 비켜주니까 안 봐. 네. 예, 자기 카니발로 가잖아요. 그냥 가버리잖아.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을 보게가 본인이 지지자들을 보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이 나를 볼 수 있게 너 나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너 그럴 수도 비켜. 있죠. 예, 예, 예. 저 사람들이 나를 좀 보게 너 좀 비켜. 이거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보고 인사하게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게. 예, 나를 저 볼 사람들이 수 나 있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니까 너 좀 비켜. 이제 이 얘기인데 사실은 현장 기자 입장에서는 엄청 당황스럽던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 표정이 그리고 그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피고인이 그 해당 기자를 상대로 눈을 치켜뜨고 얘기했을 거예요. 예, 검찰총장 스타일로 너 그 경로할 때 모드로 했을 겁니다. 저 보세요. 약간 따지는 너 좀 비켜. 왜 여기 와가지고 알짱거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라고 표현 쓰겠습니다. 저 사람은 그 사람. 그러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기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특검 수사에 대한 입장은 일체 말하지 않고 오히려 기자한테 당신 비키라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무례한 거죠. 그렇죠. 전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 언론에 제일 그 가장 이 맨 앞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언론을 상대로 어떻게 저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입틀 막 하고 자기한테 불편하게 하거나 그렇죠. 이런 그 언론에 대해서는 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낙인 찍어가지고 그냥 뭐 연평도로 보내버릴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특히 이제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 검증 보도 하니까 완전히 뭐 압수수색을 뭐 수십 번 해가지고 절멸적 상황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그의 언론관이 너무나 잘 투영되는 저 현장이었다. 라는 생각이 좀 제가 듭니다. 저거 보니까 잘 생각났는데 네. 윤석열이 저렇게 빤히 쳐다보고 이렇게 몇 번 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저 때가 언제냐면 방금 저것도 조금 보니까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격양된 것 그런 거 같아요. 같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 박 기자도 같이 마크맨 해봐서 알겠지만 저게 그 대선 전에 2021년 겨울에 그 윤석열 관련해서 김건희의 학력 위조 의혹. 맞아 그거 맞아요. 네, 맞아요. 기억나죠? 맞아요. 기억나. 당사에서. 네, 기억나죠. 송원석하고 네. 그 지금 이제 손흥민 원내대표죠. 네. 근데 비서실장인가 그랬는데 네. 당사 앞에서 막았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송원석 들어가자고 들어가자는데 윤석이 딱 멈췄거든. 기다려봐. 해서.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기자들이 성공했지 긁었는데 네. 윤이 가다가 네. 저 사람 윤석열 저 사람이 네, 저 사람이 딱 가다가 네. 딱 멈춘 다음에 딱 돌아서서 뭐라고 하냐면 응? 이런 거 하면서 추임새 네. 이거 뭐 시간 강사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그거 맞아. 다 뭐 별거 아니야. 잘 알고 네. 쓰라고. 예, 시간 강사 그거 뭐 우리 와이프가 뭐 우리 처가 했다고 하는데 네. 그거 뭐 별 자리 아니고 네.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강사 성명문 바로 나왔잖아요. 누가 다 주는 거냐고. 그렇지. 예, 예. 그래서 그때 예. 받아치는데 주변에 그때 송원석 원내대표 있었는데 안절부절 난리 났었거든요. 송원석이. 그렇지. 예, 왜냐면 그게 말해봤자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렇죠. 기자들이 예, 뭐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게 특혜 의혹이 있었거든요. 김건희가 그렇죠. 학력을 세탁하면서 예. 시간 강사 자리도 남의 자리를 뺏은 겁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그 거기에 대한 어떤 부정 채용 네. 내지는 특혜 이걸 지적하는 거였는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열이 받았던 거야. 내가 임마 검찰총장인데 시간 강사 좀 줄 수 있지 임마. 그게 무슨 특혜야. 지금 그게 그거 가지고 지금 니네들이 기자들이 말이야 문제 네. 삼으려고 나를 지금 하는 거야? 내가 이게. 더한 것도 많이 했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이런 예. 거. 막 야, 이런. 니들하고 내가 같은지 알아? 나 검찰총장이야. 검찰총장 그 정도 해도 돼. 사실은 대학 교수 시키고 싶었다 임마.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수 안 시킨 게 얼마나 겸손하냐 임마. 이 소리 하는 거야 결국. 그러니까요. 그 눈빛에서 제가 느껴지더라니까. 예. 그러니까 송원석 그 당시 이제 비서실장은 느낌이 온 거예요. 예. 아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예. 그치. 그래서
아 그만 끊고 가시는데 윤석열이 가만 있어봐 막 이런. 그때부터 경로했네. 예. 저 때가 몇 번 있어요. 근데 예. 방금 보니까 제가 예. 저 손짓 어디서 저 90도 이 손짓 어디서 많이 봤는데. 90도 손짓. 예, 요거 찍어내린다 있거든요. 예. 그때도 딱 기자 빤히 쳐다보고.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옆에서 좀 박 기자나 저나 좀 저희가 좀 비겁하긴 한데 잘 됐다. 네가 오늘 좀 생겼다. 네가 오늘 좀 희생양 해주라. 네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거지. 내가 사실 당하고 싶은데 우리는 안 당하게 해주는데 한 명 이제 도마에 올려놓고 계속 어딩 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끔찍한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방식으로 언론을 대했으니 이러기에 자기한테 요만큼이라도 비판 보도하는 매체들은 태우지 않으려고 그렇죠. 그렇게 한 거다라는 거고요. 그냥 넘기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 저희가 이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텐데 앞서서 19일 날 경찰이 그 체포영장 관련해서 방해한 거 출석 요구했는데 안 나가겠다고 했어요. 안 나가겠다고 하면서 그거 서면으로 하든가 제3의 장소 그럼 내가 해줄게 뭐 이런 투예요 지금. 네. 그 김건희 시즌 2입니까? 뭐 제3의 장소로 가겠다. 어디 제3의 장소 어디 가서 하겠다. 감옥으로 가야죠 이제. 제3의 장소는 네. 감옥이다. 아직 약간 기억력을 이제 상실하신 것 같은데 3월 8일 이후에 본인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갈 집인데 좀 빨리 들어가서 이사도 하시고. 예.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런 태도가 국민들 보기에는 지금 황당한 거죠. 적반하장도 유만부동이다. 비상계엄을 일으켜서 온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려고 했고 국민의 절반을 사실상 서울을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그 저희가 화가 나긴 하는데 뭐 이제 소위 말해서 민주 진영에 있는 진보 진영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이제 윤석열을 보면서 화가 나잖아요. 네.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보수 진영이에요, 사실. 보수 진영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거의 쌍욕을 하면서 저희 취재원이니까 이제 편하게 얘기할 때는 막 거의 쌍욕을 하면서 아니 계엄을 할 때는 목숨 걸고 했어야지 본인이 실패했으면은 자결할 생각을 해야지 저 지금 이러고 있다.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많이 해요. 실패하면 자결했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계엄은 이게 이제 그럴 정도의 우리 사석에 사는 소리니까 예. 해외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그 취재원들이 보수 쪽에서 그런 말 한다니까 계엄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용기가 없으면 하면 안 되고 실패하면 자결이 국로로 아니냐. 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근데 이게. 근데 이제 아니 예를 들면 실패했는데 내가 이렇게 실패해도 나는 진짜 추잡하게 덕지덕지 살아남아야겠다. 이런 계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는 당시에 계엄을 하면 윤석열이 큰 결단했구나. 이거 진짜 가는 건가? 뭐 아니면 돈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도가 아니라 개,걸, 여기서 계속 짤짤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멘트 그대로예요. 아니 이런 황당한 경우를 봤나? 그럼 하질 말았어야지. 냉정하게. 그러니까 지금 좀 황당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 TK 송원석 의원이 3선이죠. 원내대표가 됐어요. 근데 이 와중에 어제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공관으로 이준석 그다음에 김용태, 김재섭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좀 당을 좀 새로 바꿔봐라. 이준석까지 포함시켜라. 이런 얘기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쪽 동네 사정에 밝은 우리죠. 송원석 그 원내대표 얘기를 좀 해보면 뭐 이분은 경제통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그런 거는 별로 의미는 없고요. 기재부 차관 출신이죠. 그렇죠. 이 법대 나와가지고 82학번 그 법대 나와가지고 행시치신 그 되게 유명한 그 박세일 교수님 아래 사단이라고 불리는 박세일 사단이구나. 박수영 그 의원이랑 같이 동기이기도 하고 그 82학번 많죠. 나경원, 뭐 원희룡, 조국. 근데 이분 저희 개인 이거 다른 얘기 좀 여담이지만 이분 되게 눈치는 되게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당사에서 윤석열 그 후보가 막 뭐라고 할 때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처럼 예전에 이거 좀 진짜 여담인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노래 불러가지고 술 먹고 그 화제가 됐던 영상이 있어요. 네, 맞아요. 기억나세요? 저기 뭐야. 그 연찬회 하고 난 다음에 맞아요, 그때 금주령 내렸는데 끝나고 나가지고 식당에 가서 술 먹고 이제 노래 불러가지고 화제가 됐던 그 장면이 있는데 그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두 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송원석 원내대표였어요. 노래 불렀어요? 근데 그때 예.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눈치가 있었어요. 내가 노래방 그 이제 가사 안 나오는 노래방에서는 노래 안 불러 하고 이제 안 부르려고 예. 그때 이제 그 감자탕집이었는데 감자탕집 사장님이 저희 노래방객이 있는데 갖다 드릴까요? 이렇게 근데 되고. 눈치를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마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굉장히 눈치는 좋으신 분이고 기자들한테 지목됐는데 그 노래 맞습니다. 안 한 예, 거고 예. 노래한 사람은 권성동 하나인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런 분이고 그래서 눈치가 있어서 이제 어떤 정무적인 일은 좀 어느 정도 잘 할 거다라는 평가가 있고 기자들이랑 스킨십도 좋으신 분이고 다만 이제 흑역사가 있죠. 그 조인트. 그렇죠. 예, 당직자 조인트. 그 뭐 예. 뒷얘기를 들어보면은 본인이 그때 맡았던 당직도 있었고 예. 가족들도 다 왔는데 면이 서지 않는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조인트 까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도 사실은 원내대표가 되면서 너무 감정적으로 뭔가 일을 처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좀 그런 평가도 나옵니다. 네, 두 개가 공존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망언도 많이 했어요. 그 일제강점기 그 강제징용. 그렇죠. 그 이분 그리고 다니던 이태원 피해자들의- 참사 때도 예, 그 원래 사고 지점에서 300m 떨어진 데서 시신이 발견됐다라는 맞아요. 그런 주장도 했었던 맞아요. 분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압사가 아니라 사인이 그러니까. 그 마약 뭐 그쵸. 그런 쪽으로 몰고 가려고 어. 했던 그런 얘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 찐윤인 거예요. 친윤인 거예요. 그 이분으로 인해서 다시 또 국민의힘은 만성 친윤당이 되었다라고 언론은 평가하더라고요. 만성 친윤당. 그러니까 지금 찐윤, 친윤 이쪽 분화가 좀 돼 있는데 예. 김문수파와 이제 예전에 쌍권파.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은 어디 파예요? 엄밀히 말하면 쌍권 대리인이죠. 지금. 쌍권 대리인이다. 예, 권영세 원성동이 시켜서 예. 야, 이 다음에 그 결국은 김성원 의원 뭐 친한 네, 게 네. 그리고 이현승 이현승. 의원은 막판에 뭐 결선 투표 노리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일 표가 적었어요. 16표. 16표. 적었죠. 그리고 예. 이제 한번 세탁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현승 의원이 예. 그 지난번에 한덕수 교체할 때 예. 전국이 의장이었거든요. 교체할 때 파동해가지고. 그 대선 후보 바꿔치기 할 예, 때. 예. 그러면 이현승 입장에서도 이번엔 저도 원래 예. 그 김문수와 친윤 쌍권 편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예, 예. 왜냐하면 이현승 의원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는데 이 표 16표가 예. PK 쪽이잖아요. TK보다는 PK가 그 PK 쪽이 그래도 네. 친한계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아하. 그나마. 예. 근데 이 표는 김성훈 의원 표를 깨는 표예요. 김성훈의 정확하게. 겜표다. 송원성은 어차피 김천이고 예, 예. 쌍권 위주로 TK 표를 결집시킨 건데 예, 그 TK를 가져올 수는 없어요. 예. 현실적으로. 그래서 약간 고립구도를 이렇게 해볼라 했는데 이현승이 나오면서 네. 김성원 의원이 이제 뭐 경기 예. 수도권 이쪽에서 모은 표에다가 이쪽 PK 쪽 모아보려고 했는데 네. 여기 떨어져 나가니까 예, 사실상 이 쿠션 쳐가지고 송원석 당선시킨 거죠. 그렇구나. 예, 본인은 그렇게 주장 안 하지만 예. 그럼 예. 이현승은 결국엔 송원석 을 돕게 된 거죠. 돕게 된 결과적으로. 예. 원사이드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결선 투표 안 가고. 왜냐하면 60표나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이 60표를 영남 지역 의원들의 몰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저도 그렇게 보고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친윤이라고 부르지 말고 영남 영남 TK TK 그쵸. 주류라고 예. 불러달라. 예. 근데 이 TK 주류에서 사실은 세력으로 붙은 거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희는 다 네. 송원석이 될 거고 송원석이 그쪽에서 민 사람이다. 다만 뭐 친윤 완전 찐윤처럼 낙인되어 있는 사람이 나오기가 좀 힘드니까 네. 그래서 좀 덜한 사람을 내보내자 해서 송원석 의원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게 사실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네. 분화가 돼 있어요. 맞아요. 그 제가 이제 알기로는 권성동, 윤한홍, 그리고 박성민. 여기가 김문수 쪽에 붙어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권성동이 김문수 쪽에? 아니죠. 박성민 의원. 박성민. 네. 예, 찐윤들이 약간 분화가 그래서 돼서 사실은 권성동 개파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권성동 개파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형성 중이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은 조금 예. 아직 그 약간 동떨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뭐 섬처럼? 쉽게 말해서 좀 팽 당한 팽. 당한 느낌으로 아직까지 예. 윤석열 씨 쪽에 예. 좀 붙어 있는 느낌. 예. 요런 구도가 그래서 3파전으로 여기는 좀 나뉘어져 있는. 윤어게인이에요? 그런 것 같진 않. 윤 어게인이 될까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그런 약간 3파전으로 좀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가 사실은
비대위원장을 찍잖아요. 네. 저는 안철수 의원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대표로. 혹은 그 얘기 나오죠. 네, 혹은 전당대회 때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될 수도 있다 이번에. 네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당장 친윤 그 뭐 색깔을 좀 빼야 되고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서 이거 죄송하지만 가장 네. 만만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바지를 세울 사람이 누구냐라고 네. 했을 때 안철수 의원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다음번에는 될 가능성도 크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어차피 지방선거 끝나면 물러나야 될 대표고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메리트 있지 않다. 다만 근데 그러니까 이 뒤에서 공천권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네. 그것을 가져가게끔 바지를 세워야 된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 패전 처리를 해야 되고 예. 예, 뒤에서 패전 처리는 하되 팀은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윤 권성동 이쪽 쌍권들은 예. 자기 쪽의 지역구 기초 의원들은 살리고 대신에 그 상징적으로 네가 졌지 패전 처리. 네. 그 험한 꼴은 이제 안철수가 보고 가라. 요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렇군요. 그 10시 37분에 조선일보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네. 김건희 씨 입원 사유는 극심한 우울증이다. 그래서 윤석열 내란 수괴가 16일 밤에 아산병원을 찾아와서 김건희 씨 곁을 지키다가 돌아간다라는 것이고 어제 오후 3시 30분에 입원을 했고 그리고 정신과가 주 진료과이고 이미 지난주에 우울증으로 이 병원에 와서 외래 진료를 받았고 아까 그 목사님 말씀이 적확하네요. 네, 13일 진료를 받았다고 했는데 맞고 그 증세가 심하다고 판단한 의사가 입원을 권유했다. 요것도 그 최재형 목사님이 다 맞추셨네. 그리고 그 우울증 증세가 귀가를 했다가 우울증 증세가 악화돼서 다시 와서 입원을 했다. 입원 초기에는 과호흡 증상을 보였다. 그럴만 하죠. 지금 상황은.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 이름이 박힌 특검이 출범됐다라는 것은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만도 하죠. 네, 근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렇게 입원을 해야 될 정도면 정말 심각한 얘기다라는 얘기인데 우울증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네. 다르게 봐요. 이 기사가 또 조선일보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조백권 씨가 네, 썼네. 그리고 입원한 건 사실인데 정신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 입원 뭐 의사가 입원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 사실 요거는 그 정말로 이 기사 제대로 내고 싶으면 이 주 진료하는 거는 김건희 본인이 의료 기록이지만 본인이 자기 전담과를 알아요. 거기로 지금 처방을 받고 있고 본인이 입원할 때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요런 기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동정심 일잖아요. 우울증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문장에 윤석열도 뭐 늦은 오후 병실 찾아 곁을 지켰다. 어쩌라고요. 그래서 네. 네. 재판을 마치고 네. 늦은 오후 병실을 찾아. 네. 아니 이거는 네. 아니 김건희까지는 뭐 알겠어요. 네. 입원한 거. 근데 예. 윤석열이 곁을 지켰는데 예. 아니 이 사람은 자기가 지켜야 될 국민들은 지키지 않고 매번 이렇게 지금 이제 아직도 뭐 윤호겐 이런 사람들 지지하고 그렇죠. 나는 특검 못 받겠으니까 니네가 원하는 곳으로 와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약간 심파극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우울증이 아닌지 정확히 모르지만 만약에 아닌 걸로 드러났을 때도 조선일보는 이렇게 말걸요. 내가 전해졌다고 했지 내가 맞다고 했냐. 알고 보니 아니네. 알고 보니 소화불량이었네.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조선일보와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조선일보를 폐간시키려고 했던 게 누굽니까? 김건희 씨 그죠. 아닙니까? 그 폐간시켜버리겠다. 그러네요. 네, 폐간시켜야 된다고 예, 말했죠. 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그 윤발 기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의 유착 관계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를 그 알려주니까 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100% 김건희 측에서 조선일보에 흘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기사를 이거는 왜냐하면 이 그 병력과 관련된 그렇죠. 개인 정보기 때문에 그렇죠. 김건희 씨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네. 병원이 알려주면 큰일 납니다. 그 이거. 병원이 알려주면 이거 범죄예요. 네. 네, 병원은 알려줄 수가 알려줄 없습니다.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근데 이런 이분이 썼던 기사들을 찾아보면 이분은 약간 그 저기 복지위 쪽으로 굉장히 많은 내밀한 기사들을 많이 쓰긴 썼었네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뭐 출입 기자야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회사에 어떤 게 오면 그거는 아 그죠. 뭐 배분할 수 있죠. 아, 그쵸. 예, 뭐 회사에 중요한 소스가 왔는데 이게 정당 사안인데 민주당 사안이다. 그럼 민주당 출입 기자가 쓸 수 있고 뭐 국힘 사안이다. 그러면 국힘 출입 기자가 쓰고 복지 사안이다. 그럼 보건복지부 출입 기자가 쓰는 거죠. 뭐 그거는 뭐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은 지지층들에게 동정심을 불러 일으켜서 윤석열, 김건희 내외가 우울증이라는데 이렇게 핍박받고 고통받고 있다. 이제 이런 여론을 조선일보를 보는 독자들, 시청자들을 통해서 이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런데 특검이 그냥 저는 근데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이분은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네. 이러니까 참 답답하네. 비상계엄 모르셨나요? 이거 한번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네. 비상계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네. 본인은 우울하다고 병원에 입원하는 걸 보니 참 참담하네요. 아이고 샤넬백 지금 그거 댓글창이 참고 터졌어요. 전 국민이 우울증이다. 나도 우울증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온 국민이 이 비상계엄 때문에 잠 못 자고 우울하고 되는 일이 없고 장사 안 되고 그렇죠. 6개월을 고통받았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6개월간 온 국민을 비탄에 빠뜨려 가지고 그렇죠. 다 고생하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 자기들이 불쌍하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착하고 정이 많아서 이런 보도가 나오면 아이고 우울증이라네 보호해줘야지 이런 여론이 또 생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론이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조선일보와 또 이렇게 윤 측이 함께 이런 보도가 나왔다. 예, 우리도 우울하다. 우리도 우울했다. 예,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잠을 못 잤어요. 다 어쨌든 내란 김건희- 불면증. 그렇죠. 김건희 예. 씨가 우울증 없이 수사 받으면 좋겠죠. 네. 좀 더 낫겠는데 네. 그 좀 야박할 수 있는데 음. 우울증 이렇게 하는 특검하고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예. 어쩌라고. 네. 아니 그렇다고 수사를 봐줘요? 음. 네. 본인이 지금 저지를 뭐 샤넬백 바꿔 먹고 그쵸. 공천 개입하고 예. 아 그렇죠. 양평 개입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우울증 한 방으로 이게 소화가 되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걸린 사람을 제가 뭐 우울증 걸려서 뭐 병 잘 됐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네. 근데 이 기사의 야마대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제? 그럼 수사를 밀어줘야 됩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 국정 자문이 들어갔지만 김규현 변호사 있잖아요. 예, 예. 제가 같이 최상병 이제 취재하면서 네. 깜짝 놀랐던 게 권성동 의원이 그 삼부토건 가지고 예. 그 카톡방에 예. 삼부 예, 내일 체크하고. 삼부 내일 체크하고 그걸로 원내대표고 중진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기자회견에서 이게 쪼아버리니까 당이 한 개인을 상대로 그렇죠. 저거 뭐 조작했다 어쨌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예, 그때 본인들이 막 부풀려서 뭐 저거는 프락치다 이런 식으로 쪼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김기현 변호사가 제가 병명까지는 뭐 모르는데 그 심장에 이상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불규칙한 그것 때문에 아 진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약도 먹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저 최재형 목사님도 얼마 전까지 투병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편찮으신데 그렇죠. 전 국민이 아픈데 그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아프니까 우리를 좀 지켜달라 이런 적반하장의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 다른 사람들 중내산에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철면피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물론 그 이 치료 받아야 되고 치료 받으면서 수사도 그렇죠. 받으면 됩니다. 건강하게 예. 치료 약 받고 수사 받으면 드시면서 좋죠. 예,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어쩌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는 받아야 됩니다. 예, 이게 면피용 조사 면피용으로 나 아파. 그러니까 나 조사 못 받아. 네. 이거 안 된다. 안 되죠. 예, 그 절대로 그렇게 국민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11시 2분인데 이 와중에 홍준표 시장이 하와이에서 귀국하네요. 그러면 정치권에 복귀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미 근데 정치권을 떠난 적이 없으실 네. 것 같아요. 날마다 등장하시는 분이라. 제가 그때 하와이 네. 망명정부에서 하고 있었어요. 본인은 거기가 임시 집무실이자.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오세훈 시장도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도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어떻게 되는 건지 이준석 의원까지 포함해서 세 판을 짜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긴 해요. 왜냐면은 지금 그 어쨌든 그 TV 토론회에서 그 발언 네. 으로 굉장한 이미지를 많이 깎아먹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대선을 치르던 당시에 단일화를 원했던 건데 지금은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또다시 이준석을 끌어와서 이 대선 당권을 치른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청년 당원들이 굉장히 반발할 겁니다. 네. 원래도 이준석이 청년으로서 포지션을 다 가져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아졌는데 또다시 이준석을 데려와서 쓴다?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이겠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물론 계속 그런 얘기는 나오죠. 뭐 홍준표 시장과 연합해서 당을 새로 만들 거다, 뭐 그런 얘기는 나오는데 네. 쉽진 않을 겁니다. 저도 궁금하긴 한데 네. 물론 지금 개혁신당 내부의 사정은 별로 안 좋다 그래요.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골머리를 쌓고 있다고 하긴 하던데 네. 이준석이 들어온다 쉽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거기까지는 가기가 어렵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때 오 시장이 지금 그런 포석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오세훈 시장 진짜 반성하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조금 솔직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 초기에 원래 이제 부동산 지표 이런 거 보면 지금 부동산 난리 났거든요. 네. 서울 부동산 그러니까 뉴스에서 이거를 그 조금씩 이제 보수 언론 쪽 보면 이재명 정권하고 연동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여요. 네. 책임론을. 근데 부동산 폭등이 초창기에 이게 트리거가 된 게 오세훈 때문 아닙니까? 네. 갑자기 토제. 자기 네. 경선하겠다고 토제 풀고 송파 풀어가지고 맞아요. 그거 붐 일어가지고 나중에 난리 나니까 나중에 다시 묶었잖아요, 한 달 만에. 그 당시에 토제를 사실 풀지 않았으면 부동산이 심리적 그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휘발유가 있을 때 거기에 이 저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인하하는 이 추세에서 연준이 인하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아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대권 주자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당시 이제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라고 생각하는 오세훈 시장이 네.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토제를 풀어버린 거예요. 당시. 그래서 불이 붙었잖아요. 불이 붙은 게 안 꺼지고 지금도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엄 내란 종시가는데 우당탕탕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거기에 집중하기도 바쁜데 한쪽에서는 부동산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는 야 너는 세금으로 안 잡는다며. 이재명 후보 시절에 한 말 가지고 네, 네. 그 전체적인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런 정책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소리죠. 그거 한 거 가지고 너 세금 하면 안 된다. 너 안 잡으면 됐지. 너는 절대 세금 안 올린다 했으니까 세금 하면 안 돼. 근데 공급은 아파트 공급 3년 5년 걸리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잡으란 말입니까? 그 사실 이거는 처음에 아니 시쳇말로 오세훈 시장이 지금 불꽃 터트려 놓은 거예요. 네. 그래놓고 그 불꽃도 뭐냐면 김문수 극우파 김문수한테 따라잡히니까 강남표라도 좀 모아보려고 네. 그때 반장 정책 쓴 거 아닙니까? 그 실패해놓고 자기 이제 낙마해서 경선에서는 이미 당시에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스스로 자포자기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패하니까 마치 청년인 양, 청년 정치인 양. 지금 김용태, 김재섭, 이준석 모아서 나는 사실 여기 30대 3040 MZ랑 친해. 지금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예요. 토제 풀 때만 해도 극우파 표 모으려고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렇죠. 그 당시 그걸 그 2월달에 2, 3월달에 풀 때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뭔가 새로운 상황을 만들려고 그렇게 보이죠. 움직임은 본격화하고 있는 것 왜냐면 같다. 지금 모인 사람들의 특징은 네. 인지도는 좀 있는데 그렇죠. 세력이 없는, 그리고 약간 그 국민의힘 주류에게 약간 팽당한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딱 네. 명단을 보면은. 그래서 그 인지도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네. 모습처럼 보이죠. 그렇군요. 근데 또 이제 친한계는 또 어떻게 할지 이것도 궁금하고, 지금 보면 민주당은 8월 2일 날 전당대회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조만간 전당대회 계획이 나올 텐데 양당이 또 어떻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누가 선출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은 지금 2파전입니까? 정청래 의원, 박찬대 의원? 그렇죠. 네. 사실은 네, 누가 됩니까? 저는 박찬대 의원이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오. 네.
출마 선언은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박찬대 의원은. 안 했는데 네. 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거의 그럴 것 야, 같다. 여의도 돗자리 박형광은 박찬대 물론 당대표. 취재한 것들이 있죠. 오. 바탕으로 생각해봤을 때 네. 박찬대 의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넘어가지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취재한 내용.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원분들이 미리 알아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조금 그래도 누가 되면은 이재명 정부에 조금 더 좋을까. 좀 제가 완곡하게 표현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박찬대 의원 쪽으로 당원들의 이미 마음이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초반에 당정 일치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되게 특이한 것이 뭐 어쨌든 정청래 의원은 당정 일치 안 합니까? 뭐 정청래 팬들이 혹시 보고 있나요? 보시겠죠. 아니, 저는 정청래 의원 쉽지가 않아요 말하는 아니, 게. 네,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런 거 의식하지 말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기자님. 보수당에는 쫄지 당당하게 마. 잘하는데 아유 우리 또 민주당. 예, 이게 댓글이 무서워요. 아니 왜냐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괜히 이게 원래 당내 싸움이 기본적으로 당내 예. 싸움이 부담이 있는데 갈라치기 한다는 소리 듣기 딱 좋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실제로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가 있는 매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박 기자는 저랑 그렇지 않은데 아는데 이거 조금 토시 잡아가지고 야 둘이 붙었다 해가지고 갈라치기 하려고 하거든요 초반에. 딱 제목 보면 알죠. 예. 어떻게. 근데 저는 갈라치기는 아니고 예. 그 움직임상 박 기자랑 이제 동일하게 보면 당정일체는 네. 박찬대가 좀 더 유리하다고 당원들이 판단하고 있다라고 취재가 됐어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군요. 두 분 모두 공이 네. 와 수요일 날 박찬대 의원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서 인터뷰하기로 했는데 네. 두 분의 기자님들의 판단을 근거로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요거 하나만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14일 독립언론 뉴스포터 유튜브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서울지국장이 그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인터뷰가 탈레반 수준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 떠나서 한국 기자들 왜 이렇게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뭐 SK 그 최태원 회장 기자간담회를 빌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준비한 영상 잠깐만 보겠습니다. Che gave this presentation about Busan World Expo. Yeah. But he also said, for example, this will generate $60 billion of revenue or profit for Busan and for the country. It's complete nonsense. What I found so surprising is no Korean journalist put their hand up and said, what are you talking about? Yes. Where did you get the $60 billion? You're bidding against the Saudis who have all the money in the world. Oil money. And all the money, how on earth do you expect to win against them? And no one asked any skeptical questions. It was saying, Che. 그러니까 다 떠나서 그 왜 한국 기자들은 질문을 그렇게 안 하느냐. 뼈 아픈 얘기네요. 예. 그죠. 우리 질문하는 기자 그 매주 월화 월화수목. 저녁 저희 7시 반 예. 질문하는 기자 CBS 이정주 기자의 질문하는 고맙습니다. 기자 오늘 네. 저녁에도 합니다. 저녁 7시 반. 여러분들 아침에는 취재 편의점 보지만 저녁에 7시 반에는 우리 CBS 질문하는 기자 고맙습니다. 이정주 기자를 만나면 또 우리 근데 장은커님이 분석. 우리가 채널이 너무 작으니까 그때 네. 얘기하다 뉴스 하이킥 얘기하고 우리는 쏙 빼고 말씀하시다. 아침에 경고. 갑자기 서운해졌어.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그거는 저의 문제죠. 제가 파이가 적은 저의 문제고. 아유, 왜- 아니 아유, 장은선 왜 선배도 이렇게- 모르는 매체를 왜 이렇게 자성해? 좀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예.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오늘은 저희 헬마우스. 오 헬마우스. 예, 헬마우스 생방송 출연합니다. 임경빈 작가 저희가 네, 그렇게 네. 모시려고 하는데 네. 아침 시간에는 안 부인하고 나오죠. 뭐 네. 운동해야 필라테스 돼서 안 합니다, 나온다고. 아침에. 예, 그래가지고 저희도 어렵게 모셨는데. 거기도 부인 사랑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질문하는 기자의 이제 헬마가 나오는군요. 그 아파요. 그 외신 기자들한테 저런 지적 당할 때마다 매우 곤란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한국 기자들 역량이 부족하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질문을 우리 박형광 기자는 현장에서 질문 세게 하던데. 그러니까 저는 좀 이상한 애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면은 쟤는 뭐가 안 먹히는 애이긴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출입처가 너무 저희가 세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예. 다른 나라는 이렇게까지 출입처 제도가 강하게 돼 있는 데가 없거든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그렇게 출입처 제도가 강하고 그리고 되게 노골적으로 광고를 받기 때문에 네. 또 그것에 대해서 위에서 이제 그 좀 챙겨줘라 이런 네. 문화가 있잖아요.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계속 젖어드는 거죠. 젖어들면서 칼이 계속 무뎌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거 좀 되게 뼈아픈 얘기긴 하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 기자들이 저는 이 언론 개혁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시대에 그 국민 주권 정부 시대에 그 우리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해서 사실 언론이 이 사회를 바꾸는 주요 주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거 좀 살펴봤고요. 어찌됐든 그 윤석열 정권 하에서 못했던 인터뷰를 이재명 대통령 좀 하면 좋겠네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그죠? 예, 새 정부 대통령은 꼭 외신 인터뷰 중에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고 13분이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굉장히 유의미한 슈퍼챗이 들어왔어요. 어허. 예. 그 97년생 이상은 생일 축하해 US 달러로 10불을 쏴 주셨는데요. 상은이 없는 세 번째 상은이 생일상을 차립니다. 김치찌개가 전부인 단촐한 생일상입니다. 시간 되시면 오셔서 만나게 드시고 짧지만 찬란했던 상은이 삶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그걸로 이태원에서 별이 된 외동딸을 가슴에 묻은 어미와 아비는 큰 위로를 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6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 30분이고요. 청년 밥상 문간이라는 곳이고 이대점이라고 합니다. 참 네. 일주일 네, 가보겠습니다. 함께 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이태원 참사 현장에 처음 가서 그 헌화하는 장면 저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잊지 않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그리고 또 피해본 우리 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하라라는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른 거 다 떠나서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는 함께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슈퍼챗까지 싸주시면서 이런 저희들이 그냥 소개해야 되는데 슈퍼챗까지 싸주시면서 저희들이 잊을까봐 알려주셔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꼭 감사하기도 가보겠습니다. 합니다. 네, 저희들도 취재 가서 또 열심히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을까요? 마지막이 좀 숙연해지긴 했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좀 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그 잊지 않고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참여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